KBS 울산 라디오 특집 다큐멘터리 드라마 격동 60년 불굴의 도전 제3화 자동차 산업의 영웅 포니의 탄생 비화. 취재 극본 이호, 기획 연출 이지향. 네 번째. 당연히 정주영이 현대의 주역이었고 최고 결정권자였다. 그러나 자동차 공장을 설립하고 자동차 회사에 권한한 정세영의 영향력은 상당한 힘을 지닐 수밖에 없었고, 그로 인해 정주영의 경영 스타일과는 마찰을 피할 수 없는 부분들이 적지 않게 존재하고 있었다. 그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었다. 왜냐하면 정주영은 건설업자로서 뼈가 굵었고 현대 기반이 건설로 다져진 것이다. 이것은 다시 말해 당시 여건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과학적이 아니고 흔히 막노동판에 주먹구구식이 통하는 데서 돈벌이를 해왔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 반면 미국 유학을 마치고 주로 해외 섭외를 담당한 정세용으로서는 과학적인 분석이 몸에 배었을 것이며 그러한 시각에서 일을 했을 것은 틀림이 없다. 그러다 보니 새로운 산업, 특히 첨단 산업인 자동차 공업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는 주먹구구식 건설 산업하고는 마찰이 발생할 수밖에 없지 않겠냐는 것이다. 신입사원 채용 기준도 그래서 적지 않은 마찰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너 지금 내 앞에서 고집을 부리고 있는 게야? 고집이 아닙니다. 옳은 방향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뭐이가 오라? 우리나라 자동차 공업이 초보 단계인데다가 우리 회사는 또 뭐이냐? 응? 저 신생회사이야? 그렇다면은 무엇보다 개척 정신이 투철하고 배짱이 있는 녀석들을 뽑아야지. 영어가 밥 먹여줘? 형님, 영어는 간부급 이상이나 중역 한두 놈이 잘하면 되는 거지. 그 현대에서 자동차 맹글어 코쟁이들한테 팔 거야? 영어 잘한다고 까부는 놈치고 인성이 되먹었고 융통성 있는 놈 못 봤어. 그러니까 배짱 좋은 놈으로 다 뽑아. 아유, 그렇지 않습니다. 형님 말씀대로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은 초보 단계입니다. 그러면 하나에서 10까지 외국 기술을 배워야 하고 외국 서적들도 공부를 해야 됩니다. 이제 뭐가 또 그리 말이 많아? 예? 말 많은 거 칠색이라는 거 몰라? 아, 형님, 말 많다고 생각하실 게 아니고 제 뜻을 받아주셔야 됩니다. 에이, 그야 원. 형님, 이 자동차 공업은요, 그 나라 산업을 선도하는 첨단 산업이고 그만큼 중요하면서도 어려운 분야이기 때문에 최소한 한국에서 구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인적 자원을 확보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세영아, 영어 잘하면은 최고 수준이냐? 아휴, 미국은 거지들도 전부 영어 잘하더라. 형님. 아이 시끄러! 청와대에서 찾아. 나 빨리 가봐야 돼. 배짱 좋은 녀석들로 선발해. 알았지? 그건 안 됩니다. 아유, 바빠 임마. 그만해 이제. 영어도 잘하고 배짱도 좋으면 더욱 좋겠지만은 최우선이 영어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당장에 포드의 관리자나 기술자들하고 업무 연락을 한다거나 기술 협의를 해야 되는데 말이 안 통하면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장차에는 필연적으로 해외 시장에 진출해야 될 텐데 그 영어를 자유자재로 구사하지 못한 데서야 어떡할 겁니까? 유학 보내놨더니 이놈이 영어로 날 잡아먹으려고 그러네. 이제 마음대로 해. 자, 차 대기시켰냐? 네, 출발했다고 비서실에 전화 넣어. 알겠습니다. 다녀오십시오. 아유, 참. 정세영은 웃었다. 웃어야 되는 일이었다.
정세영이 휘몰아 쳐대기 시작했다는 의미다. 매사에 상당히 신중하고 겸손한 인물로 알려져 있는 정세영이지만 자신의 판단이 맞고 방향이 설정되면 추진은 무서울 정도로 치밀하고 과격하게 몰아댄다. 창업 초기부터 시작된 인적 확보도 영어 우선이라는 방향이 정해지자 공개 채용 시험을 치되 시험 당일에 합격 사정까지 마치고 그날 당일로 발령마저 내버리는 초스피드 기동성을 보이는 것이다. 발표를 늦추면 외부의 청탁이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을 차단하겠다는 목적도 있었다. 그 때문에 현대차에서 영어 회화는 사원 채용에 있어서 원칙으로 정해졌고 이때부터 진급 인사 원칙에도 반드시 적용되는 중요 핵심의 하나가 되기도 했다. 그러나 이것이 해외 시장을 겨냥한 정세영의 장기적인 보석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사람은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주목되는 것이 바로 해외 시장 겨냥이다. 후반에 자동차 3사의 해외 수출 전략하고도 직결이 되지만 정세영은 그처럼 처음부터 해외 시장 진출을 노렸다는 점이 돋보였다. 그것은 1967년 12월 20일 현대차가 상공부에 제출한 설립허가 신청서 서류에 의해서도 입증이 되고 있다. 서류 내용 중 사업의 목표에서 이렇게 적고 있는 것이다. 더 나아가서는 계획 사업을 실현함으로써 산업 발전의 이익을 담당할 뿐만 아니라 국내는 물론 월남, 오키나와 등지의 군납을 시행하여 국가 지상 목표인 국민 자립 경제 수립을 크게 뒷받침하고자 합니다. 이처럼 정주영이 추진하고 정세영이 주도하는 현대자동차는 처음부터 정세영에 의해 움직여지고 있는 셈이었다. 물론 그가 자동차에 대한 경험을 처음부터 가지고서 맡은 것은 아니었다. 어쩌면 시행착오를 수없이 겪을 수밖에 없게끔 느닷없이 뛰어든 것이다. 정세영 전 현대자동차 회장의 초창기 회고도 그렇게 설명되고 있다. 그 상황이 이렇게 됐어요. 67년도에 그 포드 사람들 나와서 여기서 조사를 다 했는데 우리가 그걸 놓쳤습니다. 그 기회를 놓쳤는데 이 포드 사람들이 와서 조사를 다 하고 난 다음에 알았어요. 67년 저는 세면도 공장을 확장을 하는 그 차관을 얻었는데 440만 불이 얻었는데 그 해 여름에 4월부터 11월까지가 미국에 가 있었습니다. 워싱턴에 가 있었는데 서울에서 전보가 왔어요. 포드가 이러이러한 공장을 지려고 왔댔는데 지내가는데 우리가 기회를 놓쳤는데 디트로이트 가서 포드에다가 우리가 이러이러한 관심이 있다는 거를 표명을 해라. 그래가서 제가 그때 7월인가 8월인가 포드 디트로이트에 가서 본부에 찾아가서 만나서 당신네들이 이렇게 자동차 공장에 관심 있다고 왔다는데 우리가 마침 기회를 놓쳐서 당신네 면접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관심 있다는 거를 알려드리고 우리는 이런 회사라는 거를 우리가 그때 현대건설이 그때 있었습니다. 그걸 알려주면서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 회의를 했죠.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그 당시에 우리 현대에 그 다음에 연말에 나왔을 적에 우리하고 회의를 해가지고 그 당시에 나중에 포드 사람들한테 들은 얘기인데 한국에 나와서 16회사를 조회했답니다. 근데 그 당시에 현대가 제일 낫다는 판정을 받았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택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97년 말에 우리가 그 포드에 대충 합의를 보고 포드하고 기술 제휴를 해서 우리가 시작하게 됐죠. 저는 자동차의 자자도 모를 때죠. 다만 제가 그 미국에서 54년부터 7년까지 유학을 한 적이 있는데 그때 그 굉장히 싸구려 헌차를 사가서는 운전을 한 적은 그 정도 인연 예외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근데 이 자동차에 대한 인연은 우리 명예회장께서 그 양반이 20대 아주 초반에 자기 사업으로 자동차 아프터 서비스 공장을 했습니다. 아토 서비스라 그랬는데 지금 그걸 보면 오토 서비스예요. 예? 오토 그 자동차 서비스죠. 그걸 어떻게 그 이름도 그런 식으로 짓더만요. 그걸 한데 그게 아마 큰 인연이 됐을 겁니다.
정주영입니다. 아, 어서 오십시오. 기다리고 계십니다. 잠깐만 앉으시죠. 예. 실장님, 정 사장님께서 오셨습니다. 지금 각하께서 교수분들을 만나고 계시기 때문에 거기에 가 계십니다. 바로 오실 겁니다. 각하께서 교수들을 만나고 계십니까? 네, 부정기적이지만 자주 만나시는 편이세요. 아유. 오셨습니까? 예. 회사 업무가 밀려서 조금 늦었습니다, 실장님. 괜찮습니다. 내 방으로 가십시다. 예. 비서실장 이후락은 2층으로 안내했다. 그리고는 의외의 질문을 던지는데 정 사장님, 보드사하고 합작 생산을 하게 되면 지금 신진이 일본 토요타하고 합작 생산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죠. 그래 되면 일본도 신경을 써야 되고 미국도 신경을 써야 되고 일본과 미국의 관계를 고려해야 되는 정부 입장에서는 곤란한 점이 없겠습니까? 아니, 그거를 저한테 물으시면은 저 건설업자가 뭘 알겠습니까? 감각이 빠른 정주영이었지만 직설적으로 김창원 때문에 그러느냐고 물을 수는 없었을 것이다. 묘한 분위기가 되어버렸다. 각하께서 부르신 게 아니었습니까? 지금 경제학 교수분들을 만나고 계셔서 내가 참고적으로 물어본 겁니다. 많이 드셨습니까? 예, 음식이 좋습니다. 근데 최 박사님, 우리가 앞으로 해야 할 일은 많고 그 시간은 넉넉지를 않습니다. 우리 최 박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슨 말씀이신지요? 내 생각으로는 경부고속도로가 완공되는 것과 보조를 맞춰서 70년대부터 중화학공업을 중점적으로 육성 발전시켰으면 하는데 우리의 경제 여건으로 그게 가능할지 말입니다. 글쎄요. 갑자기 하문을 하셔서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만 방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가능하기야 하지 않겠습니까? 당대의 최고 경제석학이신 우리 최호진 박사께서 그 확고한 자신감을 어드바이스 해 주셔야지 그 용기가 나죠. 최 박사로서는 성급하다고 판단하는 것 같았다. 박 대통령으로서는 과욕인 셈이었다. 자동차 공업도 초기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데다가 정책마저 여러 차례 시행의 착오를 겪고 있으면서 벌써 중화학공업 육성 방안을 마련하려 했던 것이다. 결국 중화학을 부흥시킬 테마가 확실하지 않으면 실패라는 지적인데 자동차 산업만 해도 정부는 조립이 됐건 수입이 됐건 승용차를 비롯한 수송 차량들이 줄곧 생산이 되니까 내막적으로야 어찌되든 자동차 산업이 제대로 되고 있는 걸로 판단했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였다. 결국 업자들만 소가리를 하면서 죽든 살든 덤벼들고 있는 셈이었다. 부르셨습니까, 사장님? 예, 가격 문제 해결했어. 그렇습니까? 아이고, 그 정도야 내가 국가에 기여한 공로도 있고 우리 신진이 기여하고 있는 바가 적지 않은데 그 양해를 안 해주겠어? 언제나 시작은 지금부터라는 자세로 자동차 시장을 한치도 빼앗기지 않도록 하시오.
사장님 계신가? 네. 부지 때문에 부사장님하고 말씀 중이세요. 아, 그래. 들어가도 괜찮지 않겠습니까? 그럽시다. 차는 마셨어요. 네. 저입니다. 앉으시오. 뭐 어떻게 같이 들어오시오. 사장님.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내년쯤에 자동차 국산화 3개년 계획을 발표할 것 같답니다. 뭐요? 또 정책이 바뀐단 말이오? 69년쯤에 정부의 자동차 국산화 정책이 다시 마련될 것 같다는 소문이 업계와 실무부서인 상공부에서 심심찮게 나돌면서 기아 산업 중역들은 기대에 부풀었던 게 사실이다. 그러나 그러한 정보를 전해들은 김철호의 반응은 도리어 냉담했다고 해야 옳을 것이다. 왜 멍하니 쳐다보시오? 사장님, 자동차 국산화 비율을 높이기 위해 정책을 바꾸는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건 다시 말해 지금까지 지켜보니까 신진이나 아세아나 현대가 기대했던 것보다 실망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야 그럴 테지. 흡족하면 바꾸겠어. 안 되니까 바꾸는 거겠지. 그래서 저희도 기대를 해봐야 되지 않겠는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무엇을 어떻게 바꾸겠다는 건지, 그리고 어느 부분에서 국산화율을 높이겠다는 건지 그거는 아직 확실치 않습니다만, 사장님 말씀대로 안 되니까 바꾸는 거라면 저희가 한번 발벗고 나서서 다시 허가 신청서를 내고 로비를 해보자 그 말이요. 그렇습니다. 실무부서 사람들을 접촉해 봤더니 엔진 쪽을 타깃으로 삼는 게 아니냐 싶습니다. 엔진 쪽이라면 저희가 자신이 있습니다. 언제는 자신이 없어서 허가를 못 받았어. 예? 물론 그건 아니겠습니다만, 시행착오를 인정한다는 전제하에 궤도 수정을 한다면 그 다음 대상자는 지금까지 해오던 업체들을 배제시킬 거 아니겠습니까? 기업물을 그만큼 먹고도 여전히 순진하구만. 간단한 논리로 자동차 공장을 해낼 수 있다고 보시오. 사장님, 저희가 볼 때 현재 정부가 인정하고 있는 조립 차종 가지고는 자동차 산업 육성 실패입니다. 그걸 정부도 느끼고 있을 것이고, 그래서 또다시 새로운 정책을 써보겠다는 것 같은데, 이럴 때 저희가 강력히 대쉬를 해서 승용차 생산 허가를 받아내도록 하면. 이보시오, 김선웅 부사장. 부사장까지 왜 그리 순진하게 그래요? 참 답답하네. 바뀌면 바뀌는 대로 로비하는 자들은 또 다른 수단으로 우리의 진출을 막으려 할까요? 기존 업체들은 가만히 있겠어? 안 되는 거요. 괘씸하고 생각하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 분을 토하지만은 몇 놈이 없어지기 전에는 이 안 되는 거요. 생각을 해보시오. 아세아 자동차에 허가를 내준 게 언제예요? 3년 전이요. 그것도 신진이 독점하고 생산하니까 비난이 빗발치게 됐고, 그래서 결국은 정치적인 무마용으로 아세아한테 내주면서 명분만 1원화에서 2원화를 했던 게 아니요. 그건 세상이 다 아는 얘기고. 그랬는데 여직 아세아가 르노하고 합작이 안 돼서 생산을 못하고 있는 거 보면은 왜 그런지 몰라요. 알 거 아니요. 신진이 배후에 있다는 건 누구나 다 알지만은 그 로비 힘을 못 당하는데 어쩔 거요. 그런 거 아니요. 에휴, 로비도 경영이라면 할 말이 없지. 물론 정치적인 내막은 소문도 있고 짐작은 됩니다. 짐작이고 뭐고, 정부가 허가만 내주고 차관 문제를 꽉 준 채 해결을 안 해주니까는 아세아는 합작도 못하고 있는 거 아니냔 말이요. 안 되는 거요. 그렇다고 저희만 언제까지 화물차만 만들면서 판매 시장이 한정돼 있는 사업을. 네, 누누이 말하지만은 정부가 눈을 제대로 뜨기 전에는 우리한테 허가 안 내줄 거요. 화물차나 열심히 만들어서 고객들한테 보답하시오. 내 생각에 국산화 비율 어쩌고 하면서 또 정책 바꾸면 누군가가 완전히 고유 모델 개발에 몰입할 거요. 근데 예?
그건 우리나라 실정에선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고유 모델이 불가능해. 두고 봅시다. 이놈의 나라 정책이 원칙도 없으니 노려보고 있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요.